막씀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 장에 뚱보균이 산다. 매일매일 고민하죠. 내일만큼은 진짜 꼭 내가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뱃살을 부여잡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살이 찌는 건 내가 의지력이나 정신력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게으르거나 미련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살이 찌는 이유는 내가 먹는 음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는 음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장이 어떻게 돼요?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장 속 환경을 보면 크게 미생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죠. 유익균과 유해균과 그리고 중간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최소 7대3에서 적절하게는 8대2 정도까지를 유지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의 몸 상태가 적정선을, 그리고 건강을 향한 지표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뚱보균, 이 비만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누구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요, 누구는 더 살이 찌게 돼버립니다. 바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살이 찌는 이유는 이 뚱보균, 비만균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는 쉬운 이야기로 야, 사람마다 다 체질이야 라고 이야기할 테지만, 그 체질이라고 넘겨짚는 단어 속에는요, 장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네이처지의 제프리 고든 연구팀의 발표가 실렸습니다. 무균쥐에게 두 가지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상 체중의 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했고요, 하나는 비만인쥐의 장내 미생물을 딱 이식을 했어요. 어떠한 차이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정상 체중 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쥐는 체중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비만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무균쥐는요, 와우! 엄청나게 뚱뚱한 쥐가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위 피르미쿠테스균이나 이 클로스트리디움균 같은 경우, 엔테로박터도 함께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균주들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생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1980년대부터 비만 환자가, 뚱뚱한 환자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203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과체중이나 혹은 비만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조사 결과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 비만이라는 녀석은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비만이 되는 것들은 결국 먹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발효식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공식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김치를 발효시킬 때는 배추에다 소금을 넣어서 절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때요? 가공식품에 내 몸이 절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다 보니 우리가 디톡스를 해야 된다, 체내에 쌓인 독을 빼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연식품에서 온 것을 그대로 섭취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가공되어진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소아 비만부터 청소년 비만부터 너무나 큰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어릴 때 뚱뚱했던 아이들은요, 커서도 뚱뚱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뚱뚱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경도 비만이나 고도 비만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바뀌지가 않았고,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생활 환경과 먹는 습관이 바뀌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죠.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대학생 되면 다 빠져. 다 뻥이에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 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절대적으로 살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유익한 균주,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나 어른이나
평상시에 이 가정에서, 집에서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어떠한 음식을 자주 먹는가? 두 번째, 가공식품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맛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저도 먹어요. 어떻게 안 먹어요? 근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하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7대3 정도. 우리가 자연에서 온 식품들 섭취를 7번 섭취를 좀 해주고, 그리고 가공식품을 정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서 먹는 비율을 최대한 자연 시기에 가까운, 건강 시기에 가까운 것들로 챙겨주시는 게 두 번째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균의 균주들이 감소가 자동적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꾸준하게 장내 미생물을 좀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세 번째 체크리스트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제 탄수화물이나 그 외의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균형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나의 장 상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항생제나 무분별한 약물의 투여로 이러한 섭취로 인해서 미생물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밀가루 덩어리의 과자나 합성 감미료가 가득 들어가 있는 음료수나 가공식품들, 특히나 이 원재료 명의에 보시면 이름 모를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길면은 수상한 거야. 꼭 체크해 보시고, 어릴 때부터 뚱뚱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뚱뚱해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뚱보균과 비만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다이어트나 디톡스를 하고 계신다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인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꼭꼭 살려주시기 바라면서 다이어트 디톡스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